지난번엔 한번 쉬었죠. 지난주에. 한국전쟁 오늘 3부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에서 흥남철수작전까지 한국전쟁에서 6.25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절체절명 공산화일보전까지 갔는데 그때가 9월 15일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까지 그러면 9, 10, 11, 12 5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 8월 달에 8월 중순에 부산에 그 초량교회 제가 이제 부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부산중학 부산고등학교 초량시장인 그 초량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월 달에 대구에서 그 교인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멱살 잡고 막 하는 바람에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그런 분열이 있었고 6월 달에 6.25 남침이 있으니까 아마 이 교인들이 이 뭔가 우리가 잘못되었다 해서 회개부터 해서 회개 운동이 부산 초량에서 8월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그건 한 달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광화문동 보면은 좀 더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 각 전국에서 막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본은 기도다고 구구운동의 기본은 기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소식을 듣고 크리스찬들은 부산에 모인 크리스찬들은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총에 기뻐했다고 하는데 6.25 전쟁이야말로 그 전쟁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만에 6.25가 터졌는데 2차 대전에서 끝났을 때 미국이 남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많은 베테랑 군인들 있죠. 지휘관들, 장군들. 그 다음에 군수물자들. 미국이 엄청나게 44년에 대량 생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원자 폭탄으로 46년에 일본에 진공해가지고 46년도에 일본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생각하고 이런 그 항공기라든가 배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이걸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1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탄약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이게 쫙 재고품 남아있었던 겁니다. 딱 5년 뒤에 터졌는데 재고품을 한국 전쟁에 써먹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가드가 있던 그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쫄병듯이 병들은 신병입니다. 그죠? 신병인데 메가드가 트루만 대통령에서 명령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그 지휘관들은 어디입니까? 다 옛날에 별나라던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 그 완전한 역전의 용사들이 한국에 상륙했으니까 잘 싸운 건 당연한 거죠. 쫄은 거 지휘관들이 그랬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낙동강 전선을 일명 누구 라인이라 그럽니까? 워커 라인이라 그러죠. 3스타 워커. 그 워커가 탱크전의 명수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맹활약을 했나?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 조지 패튼 장군 영화 봤습니까? 그 패튼 장군 밑에 바로 부하였습니다. 그 남바투맨인데 조지 패튼의 그 탱크전의 브리치 클리그 전격전 그 교리를 실천하고 승리를 이끌었던 그 바로 남바투맨이 워커 중장이었습니다. 워커 중장이 이 8군 사령관으로서 워커 라인을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고 미군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절대 후퇴는 없다. 해서 이 낙동강 전선을 구한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도 알다시피 영화에 나오지만 인천 상륙작전 보면 1982년에 월미도 영화 나왔죠. 또 2016년에 인천 상륙작전을 그린 영화 아퍼레이션
크롬라이트라고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월모도 못 봤지만 이 인천상륙작전 오퍼레이션 크롬라이트 이 영화는 봤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 가가지고 눈물까지 좀 흘렸다는데 또 국제시장이죠. 국제시장 또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요. 함흥철수작전 그런 겁니다. 인천상륙작전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는데 간만에 차가 거의 10m가 있었고 간만에 차가 있으니까 이 저반을 하려면은 상륙을 큰 배가 들어가려면은 물 수심이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수심이 같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깊은 그 시간이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시간 맞춰서 상륙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이 손자병부에 했듯이 기만 작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거를 저기 인천상륙 작전을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일입니다. 당일 동해안에 소규모 양동 작전이 있었습니다. 합동의 출신들이 경북 영덕군에서 그 조그만 그 장사성 전투가 있었는데 학도병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 학도병들 잃어버린 병사를 죽었는데 이게 민주화 유공자로 대접 못 받고 있죠.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민주화 유공자 민주만 팔임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만 이렇게 국군용사들 학도병들 이름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진 비극이 발생이 있다. 자, 메가더는 1880년생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서 나이가 5년 차입니다. 5년 차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형님 하고 따르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메가더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열 몇 번을 한국 왔다 갔다 했다는데 한 번도 기록에 하면 한국에서 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한 일본통이에요. 필리핀 통이고 일본 통입니다. 근데 한국은 뭐 개무시라고 하지만 노구 해서 근데 다만 이승만 박사가 전화가 오면 예스! 왜? 영어를 잘하고 국제정치 잘하니까 깜짝 못하는 거예요. 메가더는 오로지 이승만만 상대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주로 써먹은 것이 양동작전입니다. 이 해군에는 니미츠 제독이시요. 육군에는 이제 따라서 메가더인데 자, 일본군을 누르죠. 일본군이 참 어디로 점령합니까? 바다에 섬을 점령하죠. 섬을 보르네오라고 섬을 점령을 하게 되는 일본군을 경멸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륙에 갈 필요가 없죠. 중국 대륙에는 장개석 군대하고 싸우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뭐 싱가포르든지 섬을 점령을 필리핀이 대표적인 거죠. 섬을 점령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수백 개의 섬이 있는데 다 점령할 필요는 없죠. 개구리 널뛰기 작전 하듯이 뛰어 해가지고 섬을 포위해서 공략하고 때리고 해서 중요한 그 개구리 널뛰기 작전을 해가지고 히트를 치면서 거기서 인정받은 게 수륙 양륙 작전의 명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무지개 레인보우 디비전을 해가지고 무지개 사단에 가서 무거운 문장까지 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메가더는 이 한국 전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륙작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냥 낙동강 전선에서 이거 죽고 죽인다면은 이건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곽을 돌아서 뒤통수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인천을 택합니다. 근데 합참이라든가 다른 데는 자, 할 수 있는 것이 함흥, 포항, 그 다음에 군산,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네 가지 했는데 작전의 극대화로 해서는 인천이 최적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그 뒤통수지 않습니까? 서울에. 서울을 함락시키는 건데 자, 그래서 8월 23일 동경에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해운 그런 그 참모본부장이 와가지고 직접 미 합동 참모본부에 와서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이 합동 참모본부는 군산 정도 합시다. 군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벌어지는데 인천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마지막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인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적인 김일성도 이 인천 상륙을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방비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 통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다 해서 설득당했는데 지금 메가드하고 오마 브래들린 이런 사람들하고 장군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냐면 무려 10년 이상 차이에요. 메가드하고 아이젠하워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였죠? 10년 차이가 났죠. 오마 브래들린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년이면 뭐예요? 형님, 완전 형님뻘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드 나이도 그렇고 육사에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전국 수석 1등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설득을 당해서 28일 인천 상륙작전 합시다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261척 7만 5천 명에서 주 병력은 미 74, 미 1해병대가 등장하게 되고 적의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인천 상륙작전은 희극이자 불행입니다. 왜냐? 다글라스 메가드의 라스트 빅토리입니다. 파이널 빅토리. 더 이상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해병대하고 이런 시설을 인천을 상륙시켰는데 다시 병력을 미 해병 인사단을 빼가지고 바다로 빼가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정비시켜가지고 다시 원산으로 하는 2차 상륙작전을 실시한 겁니다. 자, 근데 원산에 가보니까 이미 원산시청에는 한국 국군의 태극기가 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군이 원산 항공시에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가서 좋았는데 병력을 뺀 것이 큰 실책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anyway 9월 28일에 서울 수복되고 중앙청에서 태극기가 개항되고 다글라스 메가드가 직접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참석해서 서울 수복 기념하는 기념식을 올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무려 13일이 걸렸죠. 근데 이것은 게릴라 시가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보면 말이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시가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 괴멸하는데 유엔군이 힘들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하는 점입니다. 10월 1일 소위 38선을 통과하는데 먼저 통과한 것은 유엔군이 아니라 국군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되었는데 국군 3사단 23년대가 먼저 돌격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상의 없이 그냥 뚫어버렸어요. 38선을. 이 문재인 같으면 이재명 같으면 어림도 없죠. 지금 이란에서 지금 배가 한국이 지금 피격당했다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조사해봐야 되겠다고 지금도 조사하고 있어요. 누구도 다 이란에서 폭격당했는데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고 조사하고 며칠 시간 질질질질 끌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불행한 리더십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한숨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군을 38선을 통과했는데 미군과 유엔군은 38선을 월경을 해야 되느냐? 그럼 거기서는 누가 이제 소위 중공군, 소련군 외세가 개입하지 않을까 이제 겁을 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과 트루만 대통령과 합참은 이미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38선 월경하면 소련과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트루만이 제일 겁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3차 대전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6.25를 3차 대전의 이 징조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뭐냐 1차 터지고 2차 터지면 3차 터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3차의 악몽이 이게 항상 나이 때문에 있는 거야. 3차,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이거 또 3차전 중공 개입을 3차 대전이가 이렇게 겁을 내겠는데 이승만은 이미 스피치를 통해서 북진 통일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1년 1959년이죠.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고 계시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데
라디오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스피치가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5살 때 6살 때요. 지나하는 국민 여러분, 나 이상만입니다. 지금 고막했나요? 그러면서 다림질 하시면서 저나 이승만 대통령이시다 해서 눈물을 쫙 흘리시다. 다림질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여기서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국민과의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미식 축구라든가 미국 농구 이런 거 아나운서 했거든요. 옛날에 그 딴따라 시절에 아나운서 하면서 미식 축구 중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랭귀지 스킬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죠. 네. 자, anyway,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이 중국과 소련과의 개입을 우려한 가운데서 10월 15일 동경에 있는 메가더를 불러가지고 웨이크섬에서 메가더 트루먼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핵심이 뭐냐? 중공은 개입 여부에 대해서 체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메가더가 10월 15일 웨이크 섬에 왔는데 큰 실수를 합니다. 대통령보다 그 회담에 1시간을 지각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천사업 작전을 해가지고 메가더가 위성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이 찌를 때인데 좀 금방 떨어진 거죠. 대통령보다 1시간 지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해서 중공 개입에 대해 의견을 교약했는데 메가더는 don't worry about that. 걱정 마십시오 각하.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 메가더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중공이 오면은 우리가 엄청난 화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탄도 있으니까 한 방에 부식불 이런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마라 이런 건데 트루먼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3차 대전으로 중국이 들어오면 3차 대전이 되니까 이 전장은 축소시켜야 된다. 무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 제한 전쟁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전쟁을 중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트럼프와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는 한국마음을 중독에 가가지고 너 까불면 사정없이 아주 석기식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트루먼처럼 3차 대전 나니까 중국 나오면 우리는 적당히 했다가 발을 빼지.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갖고 있나 소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걱정 마라 하니까 중공군이 개입이 안 될 것이다 이름이 한 거예요. 트루먼은. 메가더는 걱정 마시오. 오물을 작살내겠다 이거. 이 차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오해가 그런 것이고 이 당시에 이제 어쨌든 간에 38선을 월경을 하게 되는데 그럼 유엔에서는 가서 이제 통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조건은 외세가 중공군이 개입을 안 한 상태에서 통일해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편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쪽은 미 8군 사령관인 워크 중장이 지휘권을 맡기고 동쪽은 제10군단 메가더의 직속 참모의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이런 스리스타죠. 중장에게 제10군단에서 원산이라는 항공국 쪽을 맡겼는데 지휘권이 분열된 거죠. 지휘권이. 그 중간에 있는 개마고원 쪽에 누가 들어왔느냐. 중공군 약 25만 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에 여러분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가지고 소소행장과 가등청정, 서쪽으로는 소소행장, 동쪽으로는 가등청정 해가지고 그 지휘권을 분열된 거하고 똑같은 형편이 거예요. 그러니까 알몬드 10군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워커 중장은 동쪽에 있는 10군단을 자기 지휘권으로 달라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메가더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경에서 메가더가 서쪽에 워커 중장 8군하고 또 동쪽에 10군단으로 멀리 있는 일본에서 관리됐단 말이야. 딱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틈을 중공군이 들어오게 됐는데 중공군은 밤에 이동합니다. 그때 이미 추워가지고 압록강으로 얼고 해가지고 20도, 30도까지 영하로 되는데 철저한 밤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개마고원 쪽에 이동을 했는데 무려 병력이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최전선에는 누구를 투입시켰냐 전투에 소위 말해서 국부군 출신 장개석 군대로 포위가 된 사람들 감옥에 가다 놨는데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다 놨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려니 그렇고 밥 줄라니 밥값에 아깝잖아요. 그리고 다시 풀어주면 밖에 나가서 소요 조량 불확실하니까 이 애물 덩어리란 말이야. 감옥에서 식량 떨어지니까. 최전선에 투입시킵니다. 국부군 있는 사람을 감옥소를 풀어가지고 깽가리라든가 이런 양말도 안 시키고 기본적인 군복이라도 이런 것도 아주 형편없이 깽가리하고 이런 좀 막걸리 몇 잔 해가지고 뿔피리하고 깽가리가 당당당당 삐리리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선에 투입시키면서 총알바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병력이 많으니까 미군들이 잡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국군이 잡아가지고 프로를 잡아보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샤바 쉐 아이고 커뮤니케이션 안 돼. 이거 중국 짱깨들이야.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미군에게 연락을 하고 미군들이 잡아보니까 역시 깜짝잡았는데 이게 영어가 말이 안 통해. 하하. 중공군이었는데. 근데 전선에서 중공군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는데 메가다에서 큰 시도를 합니다. 11월 말에 이 사람 약속을 합니다. 12월 24일 날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에 미군들은 국내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터키탕 미국이 그 12월 24일 날 먹는 게 뭡니까? 그 칠면조 요리 알죠? 칠면조 요리를 가족과 같이 먹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해 공약을 선포를 해버렸네. 여기 있는 유엔 사령관한테 12월 24일 엑스마스 데이는 가족과 미군 장병 여러분 터키탕을 가족과 더불어 하겠다 나는 약속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 공산군이 한 1개 2개 사단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생각하면서 총 공격을 명령한 거예요. 병력은 너무 30만 명이 들어왔는데 한 5만 명 들어왔기 또 두 번째 착각이 됐죠. 그러면서 뭐예요? 공격을 하니까 뭐예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병력이 많으니까 고립이 되죠. 고립이 되는데 야밤에 고립이 되는데 병력은 부족하죠. 급하면 여러분 병사들 급하면 물 부족하면 뭘 먹습니까? 철모 버텨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자기 오줌 먹어요. 아이고 모르시네. 6.25 때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포위가 됐는데 이 중공군은 깽가리죠. 깽깽깽깽깽 삐리리 이거 미친 거 미친. 물은 부족하죠. 교신은 안 되죠. 보급은 없죠. 미친 거 아닙니까? 제일 급한 건 물이야. 자기 오줌을 철모에 받아가지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짭짤하게. 뭐 오줌도 약된다 그래. 자기 오줌인데. 소금이 있어야 돼. 소금이. 그래서 이 중국은 필히 깽가리 소리에 노이로즈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내면 포위를 겪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철수를 해버린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냐? 제일 심한 것이 혹독하게 포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중공군의 보급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알때 그 지게 여러분 지금 지게 아닙니까? 지게 네. 지게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기름보다도 산 쪽으로 보급이라든가 쌀이나 밥 이런 식량을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을 지게를 통해서 보급을 밤에 야간모로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자, 미국 그 핵 전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혹독한 철수 작전이 미1 해병사단이 그래서 함흥 알죠? 함흥 여러분 국제시장 그거 있잖아요. 장진호에서 대마원에 있던 장진호에서 거의 한 3주간에 걸쳐서 함흥 원산 쪽으로 해가 철수를 해가지고 병력을 부산이라든가 여러분 거제도 쪽으로 그 철수 작전이었다 그래요. 거기에 스미스 미1 해병사단이 이 철수 작전을 지휘했는데 그래도 그 병력을 그대로 제일 잘 유지를 하면서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라고 이 사람이 무공 문장을 타게 됩니다.
이죠. 이 해병사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이 장신호 전투는 무려 3주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 동안에 15일 동안 2주간에 있어서 중공군이 미 해병사단을 완전히 포획해가지고 완반쯤 작살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 보이스멸작전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미 해병대가 부산하고 또 제주도를 이렇게 오면서 일단 살아났으니까 미 해병대 미군들이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완전 올라간 거야. 물론 퇴각을 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병대 사단이 살아나면서 아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하면서 숨을 죽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해병사단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다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근데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개마고이 내려가는데 밤에 이 다리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와가지고 철이라든가 이런 나무 목재라든가 이런 했는데 어두워서 이걸 다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커다란 별이 팍 뜹니다. 별. 달보다 더 커, 더 밝아. 그 어마어마한 큰 별을 보고 뭘 하면 그 공사를 하게 다리 공사를 해가지고 그 퇴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별이 무슨 별이 있냐 목성으로 판명이 됩니다. 마침 그때 목성이 떴는데 목성이 그냥 밝잖아요. 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한국전쟁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있은 것이 바로 6.25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의 기동인가요?